롯데와 하나가 지금 외국인 구성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롯데는 찰리 반주와 재계약을 했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한화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윌커스는 퇴출이 되는 거죠? 네, 윌커슨 선수와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네, 이제 터커 데이비슨 선수를 데려오면서 롯데는 외국인 투수 2명 모두 왼손 투수 그러네요. 네, 진영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반즈 데이비슨 둘 다 좌투자타입니다. 터커 데이비스는 이제 총액 95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8에 97의 왼손 투수고 마이너리그는 3.2의 통산 기록이고 메이저리그 기록은 이제 56게임 중에 17게임 선발이었고 4승 10패 2홀드 2세이브 5.76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50을 던지는 왼손 투수이고 반지 선수랑 좀 팔각도의 차이는 있고 네, 같은 왼손이지만 스타일은 조금 다른 네, 그런 선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했던 이 반즈를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총액 15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고 세 시즌 연속 이제 150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반즈는 되게 노력이면 이제 잔류시키겠다고 네.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성공을 했네요. 근데 본인이 원래 뭐 MLB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은 네,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좀 니즈에 맞는 선수가 반지 선수긴 해요. 좀 이렇게 그렇죠. 낮은 팔각도로 던지는 맞아요. 왼손 투수. 하지만 반지 선수는 네, 한국 잔류를 또 선택을 했고요. 이게 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투수를 고를 때 좀 왼손을 좀 더 선호하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 올해도 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에도 저 터커 데이비슨의 그 기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월드시리즈 경력이 있어요. 등판했던 2021년에 월드시리즈 5차전에 등판해서 이닝 2실점 기록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저희 또 메이저리그 전문가인 요새 뭐 거의 매번 방송할 때마다 출연. 근데 아직 그 NC랑 기아가 외국인 선수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 선수 계약하면 또 다시 또 연결해야 됩니다. 다 한꺼번에 정리 한번. 그리고 이제 전부 외국인 선수가 다 결정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로 나오셔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오시면 그때 나오시는 날은 그 쭉 정리해서 네. 그 전화 그동안 이제 영상 연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쭉 한번 틀어요. 그러고 라이브를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명재 캐스터가 제가 보기 싫으시군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저 자주 뵈서 반가운 마음에 네. 오늘 댁에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네. 골든글러브도 발표가 났는데 네. 오늘 한꺼번에 지금 롯데와 한화가 차례대로 지금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네. 부득불 또 송재 네. 의원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슨 별 말씀을요. 네. 일단은 롯데 한화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뽑았는데 먼저 이제 롯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어느 네네. 정도의 물론 이제 좋은 선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아까 한명재 캐스터 말씀하신 그대로 월드 시리즈에서 던진 기억이 확실히 남아 있죠. 네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선수가 이 로스터에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테랑 그 선발 투수 찰리 모튼 선수가 아하. 부상이 생기면서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주력 그 선수가 이탈을 했는데 바로 이 선수를 올렸다는 것 자체는 팀에서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 좀 이렇게 꽃은 피우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선수가 이제 2016년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19라운드에 지명을 했으니까 네. 사실 드래프트 순위상으로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자완으로는 좀 빠른 볼을 던지고 또 이제 변화구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애틀란타에서 데뷔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시즌 경험 쌓으면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지면서 아하. 결국은 이 엔젤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근데 엔젤스서부터 이 선수가 조금 가시밭길을 걸어요, 사실은. 엔젤스에서 뭐 방출도 되고 네. 뭐 이러면서 캔자스시티에 또 방출되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까지 흘러가고 이번에 KBO 리그로 오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이 선수가 국내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에 좀 저하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완으로서 90말 중반대에 이제 빠른 볼을 뿌릴 수 있다는 또 강점이 있고 이 선수가 이제 변화구를 슬라이더와 커브와 스플리터를 던지거든요. 네. 던지는데 변화구가 나쁘지 않다. 또 음. 변화구 컨트롤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선수가 평균 구속, 빠른 볼 평균 구속이 한 146km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완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느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과거에 비해서 구속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최고 구속은 한 152km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스플리터하고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강한데, 사실은 뭐 마이너에 있을 때는 커브가 좋다는 평가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커브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고, 또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는 대신에, 이제 스플리터를 구사를 하는데요. 커브는 주로 좌타자들에게 많이 던지고요. 우타자들에게는 이제 스플리터하고 슬라이더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은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는 선수고 경기 운영 능력,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쉬운 경기 이상 출장을 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발 등판 경험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상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선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폭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안정적인 느낌, 좀 그런 인상을 좀 주는 투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는 이제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모두 이제 왼손으로 선택을 했고 오늘 네. 또 한화도 지금 외국인 투수를 발표를 했는데 코디 네. 폰스 선수 뭐 일본에서 뛰었기 네.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 네.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폰스 선수는 사실 이제 피츠버그가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유망주 출신이죠. 2015년도에 이 선수는 2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전체에서 55번 지명됐으니까 상당히 높은 순위에 지명이 됐었고 네. 이 선수의 계약금이 110만 달러를 상회했어요. 오. 그러니까 뭐 요즘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달랐겠습니다만 요즘 뭐 달러 환율로 생각하면은 15억 이상을 계약금을 그러네요. 받았으니까 상당한 유망주였었는데 제가 살짝 그때 의아했던 거는 올라왔을 때도 기대를 받았었고 또 피츠버그에서 뛴 기간이 제 2년밖에 되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선수는 한 20경기 남짓 나왔는데 선발 등판을 한 5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메이저 리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일본 프로야구 니온앤 파이터에서 2년 뛰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쿠텐 골든 이글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기록을 보니까 내가 일본에서 던진 건 솔직히 잘 못 봤는데 2023년도에 노이트 경기도 맞아요. 펼친 네.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일단 198cm에 거의 뭐 105kg에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네. 키가 큰 만큼 익스텐션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길고 이 선수가 이제 2라운드에 지명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점이 아니라 네. 전형적인 파워톱 유형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대학 시절도 마찬가지고 또 프로에 와서도 마이너 시절에는 90마일 후반대에 빠른 볼을 던지는 그런 투수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선수는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다 던지고 또 컷 패스볼을 던집니다. 근데 뭐 앞선 데비슨 선수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변화구의 좀 안정성은 데비슨이 더 앞서요. 네, 데비슨이 앞서고 제가 이 선수 피츠버그 왜냐하면 이제 올라올 때부터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 던지는 건 좀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보다 구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구속은 150km를 상회를 하는데 네. 최고 구속적인 면에서는 한 154km 정도?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구속이 절대 느린 구속은 아닙니다만은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워낙 빠른 볼 던진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속상으로 뭐 커다란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손에 공이 긁히는 날. 그때는
빠른 볼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강점이 빠른 볼을 바깥쪽 낮게 걸치게 잘 던집니다. 네. 특히 우타자 바깥쪽 낮은 쪽 그리고 좌타자적인 바깥쪽 좀 하이 패스트 볼 이런 쪽으로 그거를 던지면서 그러다가 또 몸쪽으로 허를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승부로 잘 활용하는 변화구는 컷 패스트 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특히 이제 체인지업 비중이 제일 떨어지는데요. 슬라이더하고 커브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데비스만은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수는 빠른 볼하고 커터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강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두 구종을 승부구로 활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런 그때그때 그런 좀 기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일본 프로가 성적을 보게 되면 올 시즌을 제외하고는 3점대 중반 정도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는 자기가 빠른 볼 컨트롤이 되는 날하고 안 되는 날은 분명히 편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체격 조건도 그렇고 전형적인 아마 파워 투수의 유형을 보여줄 것 같고 또 스태미너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새롭게 롯데와 한화의 가세가 될 텐데 물론 이제 네. 어느 정도 뭐 어떤 선수나 다 이제 적응이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 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KBO에서? 뭐 이런 외국인 선수에 있어서는 늘 뭐 이제 국내 야구에 대한 이제 적응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데이비슨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레파토리 같은 거는 네. 안즈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완으로 파이어볼로 유형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 구속상으로 반주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겠지만은 이 선수는 힘으로 타자를 누르는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선수의 성패는 본인이 가진 구종을 얼마나 다양하게 배합을 하느냐, 어허. 또 그러면서 본인이 스플리터를 얼마나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신체 조건이라든가 공에서 느껴지는 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폰스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거든요. 네네. 말씀드린 전형적인 뭐 그런 마이너에서의 구속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타자 입장에서는 큰 신장 또 그리고 뭐 팔의 각도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바깥쪽 코스를 잘 활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폰스 선수가 힘으로 국내 타자를 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커터를 제외한 다른 변화구의 활용도 또 이게 일본 프로야구에서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조금은 고전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뭐 아시다시피 국내 타자들 컨텐츠도 좋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구종의 다양한 활용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활용도도 활용도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종 가치 자체가 네.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빠른 볼과 커터에 대한 의존도도 이 선수가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적응의 문제가 조금 두 선수들에게 네. 좀 남아있는 숙제가 될 것 같네요. 아니 우리 네. 댓글창에 보니까 네. 송재우 위원이 팔의 각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예, 쓰면 쓸수록 팔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팔에 지금 자꾸 팔이 떨어진다 그래서 네네. 힘을 바짝 주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팔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매번 연결을 해야 이렇게 이제 팔 근육이 더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려고 하는군요. 예. 김길론 PD 때문입니다. 점점 이제 이게 조금씩 네. 길어지고 있었어요. 예. 이게. 어디 처음에는 한번 몇 초 안 봅시다. 됐었는데 이제 NC하고 기아가 아직 좀 외국인 네. 선수 다 못 꾸렸거든요. 네네. 몇 번 더 저희가 연결을 하고 네. 네. 한번 다 들어오면 한번 송재우 위원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총평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수고하시고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송재 위원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그저 하나 얘기를 뭐 바로 하고 했는데 결국은 폰스 얘기하면서 네. 저희가 이 코디 폰스로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구단이 폰세로 네. 발표를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단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저 가족들이 폰세라고 부르고 본인도 폰세로 불러달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네. 본인이 선택한 거죠. 네. 저희는 폰스라고 워낙 MLB나 이런 그렇죠. 곳들에 그렇게 불렀지만 본인이 폰세랍니다. 네. 본인 피셜입니다. 폰세로. 네. 네. 그래서 구단도 이제 폰세로 등록을 했다는 네. 전언이고요. 이 선수 앞서 이제 송재 위원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피츠버그 유망주 출신이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고 총액 100만 달러에 굉장히 거구입니다. 198 오늘 저 프로그램 전에도 저 윤세호 기자도 그렇고 저도 봤는데 예, 굉장히 거구고 네. 정말 힘이 느껴지는 피칭을 하는 투수예요. 예. 롯데무님 슈퍼챗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데려온다는 자완 파이어볼로 터커 데이비슨 네 환영한다. 네.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네, 폰세라고요. 폰세. 네, 폰세. 폰스 아니고 네. 폰사 아닙니다. 네. 일단 이제 폰세 선수는 그 일본 그 야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 비교적 좀 동양 야구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고요. 적응은 확실히 좀 수월할 것 같고 사실 1년 전에도 네. 폰세 선수를 바라보던 KBO 리그 팀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일본에 잔류하게 됐고 전형적인 이제 파워 피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선수가 얼마나 또 잘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도느냐. 제가 커리어를 보니까 네. 한 해 140이닝 이상을 소화한 적은 없더라고요. 아하, 네, 그것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네, 걸리긴 하나가 하네요. 폰세 선수한테는 과제가 아닐까. 만약에 꾸준히 로테이션을 돈다면은 아마 구속만 놓고 보면은 앤더슨 선수랑 둘이서 그렇죠. 아마 제일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에 외국인 투수 중에 네, 외국인 선발 중에 구속은 제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송재 위원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속구와 이제 뭐 슬라이더 주로 이제 빠른 공 위주의 피칭을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유형의 투수들이 KBO 타자들을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선구안과 네. 컨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또 이겨내느냐, 적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1선발을 기대하고 이 선수를 데려왔다고 보거든요. 네. 폰세 선수를. 네. 하나가 조금 외국인 투수를 두고는 부침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몇 년 동안 네, 이걸 좀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언 와이스와 함께 마운드를 맡게 되고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에스테판 플로리얼 네, 이 선수가 이제 또 같이. 타자로 영입됐죠. 네, 이 선수는 저는 다 여러 가지가 뭐 야수한테 요구가 되겠지만 네. 저는 수비 능력을 좀 증명한다면은 그래서 중견수로서 네. 하나 외야진의 좀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은 수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삼진은 좀 많아요 보니까 기록적으로 보니까 삼진은 좀 많은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네. 아무래도 KBO 리그는 투수들의 변화구 그렇죠. 비율이 굉장히 맞습니다. 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플로리얼 선수한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수보다는 타자는 굉장히 이제 리그 적응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복권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잘 긁어봐야 네. 또 선수들도 잘 적응을 해야 이 좋은 타자가 굉장히 그 보면 투수들보다 타자들의 부침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예상하기가 타자가 더 어려운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터커 데이비슨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전에 그러니까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 반지 선수보다는 팔각도가 좀 네, 높죠. 네. 높고 약간 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좀 네, 받았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그죠? 깨끗한데 네. 또 공은 좀 무브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회전수가 덜 나오는 대신에 무브먼트가 있는 페스트볼을 던지고 제가 그 팬그래프트에서 보니까 이제 네. 이 빠른 공이 싱킹 페스트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꾸준히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롯데의 내야 수비와 좀 궁합이 맞는다면은 이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아시네요. 예, 폰세 선수 그 아내가 유명한 풋볼 선수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꽤 유명하죠. 예, 뭐 이제 네 그렇습니다. 폰세에 대한 이야기 네. 드렸고요.